자, 오늘은 전력전자 설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원래 제목이 과목 이름이 전력전자 설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에 관한 이제 프로젝트를 매년 제출하고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전자 레포트를 이제 받으니까 꼭 요거는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전력전자 설계 프로젝트는 원래 이제 2개 정도 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개, 또 시간이 남으면 2개. 자, 일단은 1차로 프로젝트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컨버터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버컨버터. 자, 이 밑에 그림이 버컨버터가 있습니다. 자, 1학기에 배웠던 이제 버컨버터인데 입력전압이 있습니다. 입력전압. 조건이 입력전압 200V입니다. 입력전압이. 입력전압 200V고, 자, 출력전압이 70V입니다. 70V. 그 다음에 전류가 0.6A입니다. 여기 평균 전류 0.6A. 자, 그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버컨버터를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설계의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입력 전압 몇 볼트, 전류 몇 암페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입력은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C 200V 뭐 혹은 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전압 200V로 놓고 아마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냈습니다. 실제로는 200V에서 뭐 100V까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태양광에서 어떤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DC 전압이 나오는데 그 DC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날씨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제 소스 입력 전압이죠. 소스가 가변일 경우도 있고 어떤 일정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가변이 아니고 일정한 전압 200V가 주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출력 전압 70V 0.6A를 우리가 변환하는 버컨버터를 우리가 설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에 주어지는 이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스펙이죠, 스펙. 상세한 기술이 되겠는데, 일단 인덕터 전류가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인덕터 전류가 연속이다. L에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여기 연속이다 하는 것은
컨티뉴스하다. 연속 불연속의 기준이 이제 이 L에 흐르는 전류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0인 구간이 0인 인터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출력 리플 전압 시료치가 있습니다. 10mV 이하. 이 부분이죠. 원래 이제 여기서는 DC 70V인데 리플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70V로 이렇게 70V는 평균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리플이 이제 10mV 이하다. 자,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출력 리플 전압의 시료치가 10mV 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시료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은 델타 V를 계산해. 델타 VC를 계산했는데, 델타 VC는 요 피크 피크입니다. 이렇게 출력 전압이 갈 때 요 델타 VC인데 요걸 이제 시료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료치는 델타 VC의 반을 취하고 반을 취하면은 이제 이걸 만약 교류로 본다면은 앰플튜드가 됩니다. 앰플튜드가 되고 그러면 요거의 출력의 이제 리플이 바로 이제 교류 성분인데 이 교류 성분의 앰플튜드에다가 시료치를 구하려면 루트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 시료치예요. 이게 바로 이제 10mV라는 거죠. 10mV. 10mV 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주어진 것은 커패시터 피크 투 피크 커패시터 리플 전압 이 델타 VC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VC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델타 VC를 시료치로 바꿔줘야 돼요. 시료치 바꾸는 과정이 델타 VC에서 2로 나누고 그다음 2로 나누면은 이제 어떤 교류 성분의 진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폭을 그 진폭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줘야 바로 시료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료치를 바꿔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식을 유도했을 때 그 식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피크 투 피크 스윙을 의미하는가 시료치를 의미하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유도한 것은 피크 투 피크 스윙 진폭 피크에서 피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델타 VC. 그러니까 이것을 시료치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자, 디자인과 어널시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설계라고 그래요. 디자인.
어넬리시스는 해석이다. 자, 과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공 어떤 공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설계, 해석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모든 세상의 일들에서도 설계와 해석의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설계보다도 해석에 이제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솔루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해석이에요. 해석. 그 해석의 결과는 옳게 해석한다면은 되게 하나로 기결이 되는 것이 우리 공학 문제입니다. 해석이 되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공학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 기술의 과학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어떤 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석하면은 솔루션이 되게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는 솔루션이 하나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공학 문제는 그렇다. 대부분 과학 기술에 관한 그 부분은. 자, 해석에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죠. 그럼 설계와 해석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사실 중요하죠. 설계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해석은 누구라도 우리가 도전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계는 답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근데 여러 개가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거, 우리 공학 문제에서는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트를 생각해요. 코스트. 자, 가격이 싸야 되겠죠.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성능이 좋아야 돼. 대개 이제 우리 과학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인덕터 전류가 연속이다 하는 것은 애를 키우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애를 키우면 설계가 이제 연속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 마이크로헬리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0 마이크로헬리도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100 마이크로헬리보다는 1000 마이크로헬리의 가격이 비싸요. 자, 그럼 코스트 측면에서는 굳이 100 마이크로헬리로 설계할 수 있는데 1000 마이크로헬리로 설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100 마이크로헬리를 해보면은 전류가 연속은 연속인데 연속하고 불연속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와요. 깔랑깔랑해요. 마진도 없고, 까딱 뭐 어떤 외부 환경이 좀 변해버리면 불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코스트는 떨어지는데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코스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능까지 같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막 코스트 조금 더 쓰더라도 성능이 이상이 없는 마진을 두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경계가 예를 들어서 뭐 100 마이크로 헬리다. 그러면 100 마이크로 헬리에서 물론 100 마이크로 헬리도 쓸 수 있지만은 코스트 한 20% 더 써서 120 마이크로 헬리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라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 선택의 폭은 인덕터 전류를 연속을 하는 L의 선택 폭은 굉장히 넓은데 어느 값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디자이너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예요. 이게 답이 하나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설계를 했으면은 설계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PSpice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뮬레이션. 자, PSpice 시뮬레이션을 내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이죠, 해석.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 설명을 요 레포트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PSpice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해석하면은 이게 인덕터 전류가 연속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출력 전압의 리플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형을. 그래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인덕터 전류가 연속이고 출력 전압 리플이 10mV 이하다. 10mV 이하다. 그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원래 디자인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나와요. 디자이너에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우리가 이제 책에서 유도한 식에서도 스위치라든지 다이오드가 손실이 없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손실로, 로스리스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스위치에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손실. 이 로스 때문에 우리 출력 전압을 우리가 70V로 설계를 했지만 사실은 이 로스 때문에 아마 70V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 68V, 67V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러면은 그 손실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디자인했던 70V가 좀 모자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CB율 같은 거 리디자인을 해, 리디자인. 자, 재설계가 하거든. 보통 처음에 설계하는 초기 설계입니다. 초기 설계. 초기에 설계를 합니다. 그 여기다 보면은 초기 설계가 나오고 재설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1차로 설계를 한 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70V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파라메타를 우리 조정해 가지고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설계를 하면은 재설계 해가지고 또다시 2차 시뮬레이션 하게 돼. 2차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맞으면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수용을 해주면 됩니다. 설계 제대로 되었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에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재설계의 재설계가 돼야 돼. 그래서 설계와 해석은 계속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과정. 아마 레포트에서도 아마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는 게 정상. 첫 번째 설계해가지고 원래 목적했는 걸 바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설계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서 뭐 CB를 조정하든지 되게 여기서는 CB율이나 뭐 C, 뭐 L 값 이런 거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되죠. 자, 그건 피스파이스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가 제대로 나와서 수용하게 된다. 좀 일반적인 이제 공학 문제에서의 설계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 공학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설계와 해석은 참 뭐랄까 이 인간사, 이 우주에 다 존재합니다. 이게 우주에 뭐랄까 이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구했어요. 이게 책 이름이 뭐냐면은 신의 생각이에요. 신의 생각. 이 신의 생각에 보면은 이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빅뱅 이론을 알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사이즈였어요. 요 순간에 폭발을 일으켜버렸죠. 빵 터지면서 빅뱅을 일으켜 빅뱅. 자, 지금도 이 빅뱅 이후에 은하와 은하 혹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이는 별과 우리의 거리는 이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은 우리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신이 우리가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에 어떤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근데 우주에 만들 때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해석하는 과학, 발견하는 과학자들. 이 신의 생각을, 의도를 우리가 추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책에 나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자, 질량을 가진 그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죠. 그다음 그게 이제 그 중력입니다. 중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 양력, 핵력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웠던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이 우주를 태초에 빅뱅의 순간에 이미 설계를 끝냈다는 겁니다. 137억 년 동안에 우주의 설계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이미 설계를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을 추적하는 천재들이 그 하나하나 발견을 할 때마다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파인만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 다 보면 과연 이 우주를 신이 만들 때 디자인입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을 할 때 그 신의 생각이 무언가 해서 추적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뭐 상대성 이론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닐슨 보어가 양자역학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비밀로 나오는데, 자, 그 과정에 그 과학자들은 뭘 지금 염두에 두느냐면은 신이 이 우주를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다. 그냥 뭐 대충 해가 만든 게 아니다는 거죠.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름답게. 이제 뷰티풀이라는 말을 써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또 우아하게 만들었다. 엘리건트하다. 자,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 거의 뭐 한 150년도 전에 이제 과학자들 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아인슈타인의 뭐 지도 교수인 뭐 민코스피라든지 힐베이터, 지금 뭐 수학이 나오는 아주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뭐 슬레딩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플랑크, 뭐 지금만 들어도 이제 유명한 이제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가 이제 185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이 이제 신의 생각을 추정했던 시기가 18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에 상놈 양반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우주를 만든 신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탐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홍동백서 제사상에 재물을 왼쪽에 넣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놔야 되는지 가지고 쌈박질하던 그 시대에 말이죠. 1800년대에 신의 생각을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들, 과학자들이. 그 당연히 동양이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저 장영실 있잖아요. 장영실 조선시대.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저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한 사람. 그런데 서양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귀족들. 지식을 향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스웰 방정식 알죠? 막스웰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또 뭐 찰스 다윈, 진화를 했던 그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이제 과연 우주를 만든 신의 생각이 무언가 혹은 이 자연의 원리를 탐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 양반들 뭐 있느냐 하면은 제사상에 사과를 왼쪽에 놔야 되는지 뭘 오른쪽에 놔야 되니까 싸움하듯이 양반들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신의 생각을 궁금해했고 추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나라 이거 참 정말 부끄러운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일단 뭐 그건 논외적인 이야기니까 조금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 과학하는 사람들을 참 우습게 여기는 것들 보면 정말 환장합니다. 이거.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기본 전제가 이 우주는 아름답다, 우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티비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스티비 호킹 박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인슈타인부터 이 신이 우주를 만들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뭐 예정조화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정조화. 그래서 질서, 그냥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예로 보면 이제 우주의 상수가 있는데, 이제 우주 상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퍼져 나오고 있는데 별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 있죠. 근데 아름답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신이 창조하면서 상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아름답게 되게끔 하는 우주 상수. 진짜 그 우주 상수에서 조금만 작아도 이 우주가 탄생할 수도 없는 구조를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감만 삐뚤어졌더라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책에 등장하는 시기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에 이미 서양에서는 과학자들이 탐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쯤에서 나온 것 같아요. 1700년대. 아마 뉴턴이 아마 1700년 정도니까 뉴턴 이후에 계속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과학 기술의 그 원천이 유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19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 과학기술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활동한 학자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을 흡수를 한 거죠. 흡수를 해요. 이제 과학자 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학살을 피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원자폭탄도 개발하고 이 학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뭐 약간 끝에 설계와 해석의 여러분 관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력전자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